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아유, 아침에 하여튼 전 놀랐어요. 미국 재금리가 갑자기 확 저렇게 네, 금리가 많이 1.4까지 빠졌더라고요. 이거 갖다가 안전자산 선호로 봐야 되는 우리나라 금리도 좀 요즘 어떻죠? 근데 장기 금리는 같이 조금 빠지곤 있는데 국고 3년이나 단기 금리 쪽은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 더 오르는 것 이르면은 뭐 8월일 수도 있다라는 8월에 얘기들이 올릴 수 것 네, 같더라고요. 얘기가 있어서 뭐 오히려 지금 좀 제 방향성은 위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게 되면은 뭐 이게 8월이면 사실 3분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하겠지만 뭐 4분기에도 또 이제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에는 긍정적인 이펙트가 나타날 테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제 은행주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주춤하면서 좀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 모닝 미팅 끝나자마자 제가 전화 받고 계속 그랬던 게 이제 전자를 사실 저희가 스탠스가 전자주로 다른 거 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에는 어떠냐면 전자 원래 시작 발표가 좀 주춤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 전자 3분기 가이던스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는데 너무나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물량 추세가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나고 나면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반영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또 미국의 금리가 내려온 게 생각보다 경기 지표가 좀 그러다 슬로우해지는. 그러니까 네. 그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빼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2분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피가웃 얘기를 계속 했는데 우리만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실적 좀 꺾인 게 퓨어 케미칼 같은 데 확실히 꺾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논쟁을 여전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제 금리가 못 올라가니까 금융주가 안 될 거다 하지만 사실 실적으로 보면 은행주가 실적이 좋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지금 7월 이제 뭐 하순경에 다 은행권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좀 이제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있는데 몇 군데 이렇게 그 탐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제 그 파악을 해보면은 우려 대비 혹은 뭐 그 1분기에 워낙 이제 실적이 좋았었잖아요. 주가도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해서 2분기는 1분기 대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분기 대비 더 좋은 실적을 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금리가 주춤하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실적 시즌이 되고 실적 발표가 나고 또 이제 중간 배당들도 또 대형 은행들은 발표를 할 거고, 이런 이제 분위기를 내 감지를 말은 되면은 그래서 결국 3분기, 4분기, 3분기를 바라보면 할 만한 것 중에 은행주가 존재하는 것 같아서. 예, 저는 뭐 연말까지 봤을 때도 뭐 기준금리 한 차례 인상으로 끝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네, 뭐 지금 그러니까 연초 대비 상반기만큼의 상승 폭은 이제 좀 힘들겠지만 저는 은행주는 아직까지 좀 금융주 내에서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플레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최근에 좀 재미없는 것들을 자꾸 말씀드려서 이럴 때는 숫자 확실히 가시성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 있고 이런 거 가지 않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업사이드 포텐셜도 중요하지만 네.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항상 봐야 되는데 네. 밸류 싼 것들 하면 은행주 싼 거 아까 DGB 금융주 있다 얘기할 때 PBR 0.3배던데? 네, 맞나? 뭐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0.3배고 이제 하나금융 같은 이제 종목도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 같은데 여전히 0.4배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수익성이나 이제 실적의 그 증가폭은 이제 상당히 높을 거고, 또 뭐 배당만 해도 사실 5% 이상의 지금 안전 마진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래서 포트폴리오 얘기할 자리는 아니지만 리오프닝 된 것들도 좀 약간 주가 이번에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는 느낌이고, 네. 은행들도 그러한데 그럼 종목으로 딱 들어갑시다. 그래서 어제 2분기 하나금융지주 얘기하셨고 오늘 DGB 금융지주 네. 얘기했는데 쭉 들어볼게요. 하나금융지주부터. 하나금융이 일단 실적 전망이 이게 좋을 것 같고요. 1분기보다도 조금 더 이제 거의 유사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좋은 실적을 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배경에는 뭐 은행권 공통적이지만 순이자 마진의 상승세가 2분기까지도 탄력적으로 유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사실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순이자 마진이 8bp 급등을 했어서
2분기에는 좀 많이 둔화될 걸로 이제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한 3, 4bp 정도는 이제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자이익이 전체적인 이제 이익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림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1분기에 좀 이제 들어갔던 그런 이제 일회성 비용들도 좀 이제 소멸되고 그다음에 은행의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충당금 부분인데 뭐 지금 충당금 이제 자산 건전성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라서 원래 2분기 때는 조금 이제 뭐 기업들의 그런 시용평가 같은 게 반영돼서 1분기 대비 충당금이 원래 더 많이 좀 쌓이는 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긴 했는데 오히려 2분기에는 뭐 이제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이 2분기에도 뭐 8천억대 중반 정도로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 지금 ROE 10%를 상회하게 되는 이제 수익성을 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하나금융은 이제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중간 배당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배당 저는 한 650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한 1.5% 정도의 이제 배당 수익률도 기록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미 명부가 폐쇄돼서 6월 말 기준이긴 지금 사면 합니다. 배당 못 받잖아요. 네, 지금 사면은 이제 중간 배당, 근데 기말 배당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치. 기말 배당만 해도 이제 중간 배당을 제외해도 뭐 4%대 중반, 그다음에 총 배당 수익률은 거의 6%에 달할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뭐 주가도 아직 올해 연간으로 예상되는 실적이 3조 원을 상회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0.4배 주가는 뭐 전혀 부담스러운 레벨이 아니고 0.4배예요. 네, 0.42배 정도 되는데 최근에 또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이제 시기에 좀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나. 그리고 또 은행주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하나금융 같은 종목은 항상 이렇게 좀 그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도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좋아하지 않나요, 하나금융? 네, 그 일단 밸류 메리트가 높고요. 그다음에 뭐 신한 KB 대비해서 지표상으로도 전혀 뒤지는 부분이 없고 수익성은 오히려 지금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혹은 뭐 연말까지 봤을 때도 이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들도 이제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 DGB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거의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거의 유사한 수준의 이익이 2분기에도 유지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1200억대 이제 이익을 기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연간으로 올해 창출할 수 있는 이제 이익 규모가 4천억 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ROE도 이제 그 하나금융에 비해서 낮긴 하지만 한 8% 정도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PBR이 지금 0.3배인 주가는 저는 뭐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예상 수익성 대비해서 그 저평가 정도도 오히려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DGB는 못 있는 게 작년에 0.5배 깨지고 내려갈 때 네. DGB 금융주 주위에 좀 사라고 했다가 와 그 5천 하여튼 얼마나 달던 게 하여튼 엄청 빨리 0.2배까지 갔어. 0.3배 네. 와서도 내가 네. 야, 이 정도면 정말 무서운 상황. 그래 대구에 그때 코로나 막 확산되면서 네. 그래서 지금도 0.3배네. 그 왼쪽 아래 그 주가 보면 뭐 바닥에서는 지금 네, 오름폭을 계산하면 상당하긴 하죠. 그리고 근데 아직도 이게 그 0.3배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뭐 하반기에도 큰 이제 불확실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은행주 전반적으로. 왜냐면 뭐 한 가지 이제 충당금 같은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될 텐데 지금 이자 유예되고 있는 대출 규모나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오히려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 뭐 좀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은행들도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DGB금융 같은 경우도 올해 이익이 워낙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만 2019년 정도로 이제 회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6% 정도의 배당을 줄 수 상당히 있기 좋네, 때문에. 그러면. 네. 그래서 지방은행 중에서는 저는 이제 JB금융을 계속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히려 이번 분기 실적과 이렇게 밸류 같은 측면들 보면 DGB나 뭐 BNK나 이런 종목들도 메리트가 좀 많이 높아진 DGB 상황이 밑에는 아닌가. 하이투자증권도 있는데 하이투자증권 실적이 매우 좋다는 네. 말이 있어서 예. 그 이제 뭐 IB 쪽이나 이런 쪽들이 2분기에도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그 2분기 이제 어닝이 잘 나오는 것들 중에 사실 상당 부분은 이런 자회사들 뭐 이제 증권 캐피탈 이런 데들에서 비이자 쪽에 이익이 좋게 나오는 것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분기 은행권들의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가는 지금 이제 계속 조정 국면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적 시즌 이제 직전이나 실적 오히려 발표하고 나서라도 조금 이제 주가는 오히려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카카오뱅크라던가 토스라던가 여러 네. 가지 어떻게 보면 플랫폼적인 금융 기업들이 진출하기 때문에 그쪽은 커지는 곳이고 기존의 좀 전통적인 곳들은 PBR 같은 걸 얘기하는 건 정말 올드한 방식이다 얘기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최근에 그런 분위기에 근데 대해서. 그 수급적으로 만약에 카뱅이 이제 뭐 예정대로 8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지금 예상되는 시총 레인지가 최소 15조 정도 이상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오늘 말씀드렸던 오히려 이제 뭐 하나금융이나 지방은행은 뭐 이미 큰 폭으로 상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큰 시총에 또 종목이 하나 이 업종 내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사지 나머지를 줄여서 그걸 사지 않을까 뭐 밸류가 맞습니다. 그런 예.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해봐도 어쩔 수 없이 카뱅을 이제 담아야 될 때는 이제 다른 종목들의 포트를 좀 조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들은 하시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좀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제 실적과 그다음에 뭐 앞으로의 이제 하반기 전망과 그다음에 이제 밸류와 이런 걸 봤을 때 은행주는 이제 아직 이제 뭐 비중을 축소하거나 줄이거나 하기에는 오히려 더 전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적어도 뭐 한 두세 차례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모멘텀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 이제 아직은 남아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 대차점에서 부닥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최근에 금융주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고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자는 느낌들이 있고 네. 또 이런 밸류를 봐야 된다는 이게 계속 충돌하고 이 큰 트렌드에서 그 흐름은 사실 이제 뭐 부인하기 힘든 이미 이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이제 기존의 이 헤게모니를 좀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고 계속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제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빅테크들의 이제 지배력은 조금씩 커져가게 되는 것이고 사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이제 대립 뭐 이런 경쟁 이런 것들은 좀 치열하게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자 오늘도 결론을 좀 내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 생각 같아서는 PBR 0.3배는 예전에는 고민 안 하고 네. 바이코를 하는 스타일인데 하도 이 금융주는 그런 소위 카뱅 IPO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은행도 굉장히 슬림화하려는 느낌도 좀 있는. 그 만약에 정말 그 시총 그대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성과가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과가 이제 계속 가시화되면은 은행들로서는 올해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연말이나 이럴 때 또 한번 대규모 이제 뭐 이런 이제 비용 집행, 이제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은행권에서 이제 몸담고 계신 분들께는 좀 이제 안 좋은 소식일 수는 있지만 그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이 채널의 변화에 따른 인원 감축. 네, 그런 것도 좀 병행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주가에는 좀 너무 이제 모든 걸 이렇게 주식으로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가에는 나쁘진 않은 이슈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죠.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사회적인 것도 연동이 되는 건데 사실 뭐 좀 많이 힘든 부분이죠. 그쵸. 판단하기가 좀 그리고 어렵네요. 뭐 저희 뭐 은행은 아니고 저희 증권사지만 저희도 사실 그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